지혜롭게 화를 다스리는 법 5가지. 지난 2년간 코로나19 팬데믹 덕분에 재택근무가 많았었죠. 그때 재택근무의 재미에 푹 빠진 분이 계셨어요. 집에서 일을 끝내고 맥주 한 잔 마시고 나면 천국이 따로 없었대요. 그런데 다시 출근하게 되면서 이 평화는 깨어지고 말았답니다. 사람들과 부대끼다 보면 열받는 일이 생기기 마련이죠. 잠이 안 올 정도로 분하고 화가 나는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하잖아요. 이럴 때 지혜롭게 화를 다스리는 법은 없을까요? 우선 화를 가라앉히는 방법을 볼게요. 첫째, 1, 2, 6 이상의 숫자를 센다. 둘째, 심호흡을 하며 3분 이상의 시간을 보낸다. 셋째, 일단 그 자리를 피한다. 넷째, 최소 3분만 걸어도 좋다. 산책을 오래 하면 훨씬 효과가 있다. 다섯째, 음악을 듣거나 거센 빗소리, 천둥소리 등의 백색 소음에 나를 맡긴다. 화가 나면 앞뒤 가리지 않고 즉각 반응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 멈춤이 필요합니다. STOP은 일단 물러서는 행동이기 때문에 화를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화가 가라앉았다 해서 분노를 일으켰던 감정 정보가 뇌에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상황이 되면 화는 되살아나죠.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화를 다스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화를 다스리는 5가지 방법. 감정의 주인은 나라는 사실을 인지하라. 나의 감정과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자. 화를 내면 나만 손해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라. 화의 원인인 마음 버리기. 1. 감정의 주인은 나라는 사실을 인지하라. 화를 다스리는 방법이 효과가 있으려면 먼저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해요. 상대방은 멀쩡한데 나만 불그락푸르락할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니 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고리죠. 하지만 대부분은 남 탓을 하게 됩니다. 나는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꼰대 상사가 나를 못 살게 굴어서 화가 났다고 생각해버리죠. 상대방을 탓하고 상대방이 바뀌기를 바라는 한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2. 나의 감정과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자. 어떤 분이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미련이 남아서인지 그 남자의 인스타가 궁금했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다른 여자와 웃고 있는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헤어졌는데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싶더랍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그 남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뒷모습만 봐도 너무 미운데 그 남자가 휙 돌아보더랍니다. 다른 사람이더래요. 그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오해와 착각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나도 마찬가지다. 그녀는 날뛰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상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3. 화를 내면 나만 손해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2000년 전 로마의 철학자인 세네카는 화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순간 눈과 귀가 멀어 이성의 충고를 외면하며 올바른 것과 참된 것을 보지 못하고 땅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져 내리는 돌무더기처럼 엄청난 파멸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세네카의 화 다스리기 세네카 메이트 북스 2019. 2000년 전의 글인데도 너무 공감이 되었어요. 화가 나면 상대방을 비난하고 욕을 하죠. 그런데 싸움을 하고 화를 내면 화병이 나는 건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내가 잠을 못 이루고 화를 사귀는 그 시간에 상대방은 2 다리 뻗고 잘 자고 있을지도 몰라요. 4.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라. 화를 다스리는 방법은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의 숙제였습니다. 그래서인지 화에 대한 설명과 조언은 인터넷만 검색해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은 늘 어렵죠. 화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우선 화가 난 원인을 돌아봐야 합니다. 가시가 박혔으면 가시가 어디에 어떻게 박혔는지 알아야 뽑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내 마음에 박힌 가시를 찾는 것이 자기 돌아보기 명상입니다.
이유와 원인을 안다는 것은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는 일이죠. 원인을 이해하고 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5. 화의 원인인 마음 버리기. 깨끗한 방을 원한다면 쓰레기를 치우고 버려야겠죠. 내가 달라지고 내 삶이 변화되려면 불행의 원인이 된 마음을 찾아서 버리면 됩니다. 화를 다스리는 가장 근본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은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생각의 차이로 화가 날 때, 흔히 나와 생각이 다르면 화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각자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두 번째로 내 생각만 맞다는 마음을 버립니다. 그러면 상대의 생각을 수용하게 됩니다. 내 마음을 버리면 마음이 넓어지고 대화와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이 자존심을 건드려 화가 날 때, 누군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약점을 이야기하면 화를 내게 됩니다. 자존심은 자기중심적인 편협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버리면 자기 고집이 없어집니다. 종의 말도 맞고 부인의 말도 맞다 했던 황희정승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나를 좋아하게 되고 어떤 집단에서도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화는 간밤의 꾼 꿈처럼 실체가 없습니다. 내가 내 안에서 내 마음대로 만든 감정이고 허상입니다. 눈을 감고 명상을 하면 이 원리를 마음에서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만 정확하게 인지해도 화와 분노는 너무 쉽게 다스려집니다. 화를 내면서 살기에 인생은 너무 짧고 소중합니다. 지혜롭게 화를 다스려서 누구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화를 다스리기 위해 자기를 돌아보는 5가지 이유. 첫째, 화를 낼 때는 자기 모습을 알기 어렵다. 감정에 휩싸이면 자기 감정에 푹 빠지게 됩니다. 특히 화를 내는 순간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더 화를 내게 됩니다.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자기를 객관적으로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화의 뿌리가 버려져야 한다. 둘째, 화의 뿌리가 버려져야 한다. 화를 참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쌓이게 됩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 더는 못 참아 하는 순간 쌓인 화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나는 많이 참는 편이야 하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참았던 경험이 쌓여서 그렇습니다. 무서운 부모님의 영향일 수도 있고 착한 아이 콤플렉스일 수도 있죠. 자기 감정을 누르는 경험이 쌓이면 습관이 되고 나도 모르게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습관처럼 굳어버린 마음이라도 원인을 알고 그 마음을 반복해서 버리면 없앨 수 있습니다. 셋째, 화의 이유를 모르면 남 탓을 하게 된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남 탓을 하는 경향이 많아요. 이런 태도는 자신을 화나게 한 상대방에게만 몰입하고 상대방이 달라지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넷째, 화의 원인을 모르면 자신을 괴롭히게 된다. 소극적으로 화를 내는 경우도 많아요. 모두 내 탓이고 내 잘못이라고 자신을 비하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은 밖으로 향하는 화를 분노라고 하고 자신에게 향하는 화는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화는 버려지지 않는 한 우울, 불안 등의 모습으로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다섯째, 성찰을 하면 내면에 힘이 생긴다. 나는 항상 나를 돌아보고 있고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신의 문제를 알고는 있다 하더라도 자기를 직면하고 명상을 하는 것은 귀찮거나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는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다. 라며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길고양이를 지나치지 못하는 온정이 나의 일부인 것처럼 미운 상대가 망하기를 바라는 심술도 나의 일부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돌아보고 인정하는 용기가 내면의 힘이고 역량입니다. 슬기롭게 화 다스리는 방법. 끊임없이 불만을 토로하고 화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성향을 가진 동료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괴로운 일인데요. 가슴속에 쌓여 있을 화를 슬기롭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툭하면 화내고 짜증내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힘들고 괴롭습니다. 왜 내 주변에만 이런 진상들이 있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긍정적인 사실은 어딜 가나 이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열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자신이든 상대방이든 평소 화가 많다면 그 존재 자체만으로 주변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면 해결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나마 직장 동료라면 월급이라는 긍정의 대가로 감정 희생을 버틸 수 있죠. 그러나 월급과 같은 수단은 단편적인 해결책에 불과합니다. 남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자신의 감정을 훈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화나는 감정을 슬기롭게 다스리는 법과 화내는 상대방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이 필요한 이유죠. 심리적 고수의 감정 컨트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화부터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작은 것에도 수치심과 분노를 느껴 부정적인 감정을 폭발시키죠. 특히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인정받지 못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자기애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반응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남의 평가에 크게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높아 자신의 감정도 잘 컨트롤하죠. 사소한 일로 자기애가 상처받지 않아 언성을 높일 상황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내는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줄 여유가 있고 이들이 왜 화가 났는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이 화내고 싸우면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받지만 이들은 정보를 수집해 상대방을 좌지우지할 전략과 전술을 짤 수 있습니다. 싸움은 피하고 상대방의 잘못된 부분은 정확하게 되짚는 슬기로운 복수가 가능한 거죠. 감정 컨트롤이 가능한 완벽한 심리적 고수가 되기 위해 심리적 하수의 특징을 먼저 살펴봅시다. 기억하면 같이 욱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스텝 1. 욱하는 사람의 특징 파악하기. 스스로 과대평가한다. 별것 아닌 일에도 화를 내는 사람이 있죠. 타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욱하는 건데 사실은 자신을 남들이 인정하지 않아 속상한 것입니다. 방어기제를 발동한다. 콤플렉스가 외부 요인에 의해 자극받아 과하게 반응한 것입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죠. 과거의 상처가 원인인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결국 그도 성질 더러운 사람입니다. 상대에게 기대한다. 자신이 상대방에게 잘해준 만큼 결과가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상처받아 분노를 표출하죠. 주로 자기애가 잘못 형성된 사람의 특징으로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동시에 보입니다. 부정적 감정 해소하기. 상대를 자신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삼는 것입니다. 주로 가까운 사이거나 자신보다 아래 혹은 착한 사람에게 이와 같은 감정을 많이 드러내죠. 가장 나쁜 습관이자 치졸함의 끝판왕입니다. 자신의 요구를 위해 분노하기. 타인에게 관심과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큰 사람입니다. 작은 일로 꼬투리 잡아 버럭 화를 내고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화내고 있다면 아마 위의 특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하나 대응할 필요 없습니다. 특징을 알았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스텝 2. 최고의 복수는 무시하기. 가장 좋은 복수는 무시하기입니다. 그러나 절대 쉽지 않죠. 감정이 상하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대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신경 끄기 기술입니다. 꼭 반응을 해야 할 경우라면 몇 시간이라도 지난 후 대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심리적 하수랑 말싸움하기 싫어 참는다. 라는 마음을 담은 표정을 지을 수 있다면 더 좋다. 표정은 독한 말처럼 증거를 남기지 않지만 독한 말보다 더 단호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스텝 3. 6초 동안 기다리기. 욱하고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조율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홧김에 내뱉은 말 한마디로 오랜 시간 쌓은 인연이 물거품 되는 경험을 해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대뇌는 부정적인 감정을 자극받으면 이를 먼저 편도체에 전달합니다. 편도체는 본능적 뇌로 본능이나 정서 행동을 지배하는 곳이죠. 만약 상대방과 갈등 상황에 놓였고 자신을 자극하는 말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감정이 상하고 혈압이 오르며 표정이 경직되는데 3초면 충분할 것입니다. 또한 3초는 상대에게 심한 욕설, 주먹을 올린다든지 뺨을 후려치는 것까지 모두 가능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는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반응으로 시간이 지나면 후회할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자극을 편도체에서 이성적 뇌인 대뇌피질로 전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생각과 언어를 지배하는 대뇌피질로 가는 것도 단 3초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자극하더라도 딱 6초만 참고 견디면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감정과 이성이 조율되는 그 찰나의 시간을 견디면 새치혀가 사람 잡는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참지 못하면 본능적 뇌가 시키는 대로 배설해버린 감정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이별의 강을 건너야 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감정이 휘몰아치는 6초는 생각보다 긴 시간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6초 동안 멈추고 상대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눈을 감고 굽은 어깨와 허리를 곧게 펴봅시다. 그리고 3초 동안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살짝 입을 벌려 아랫배가 등허리에 붙을 때까지 내뱉는다는 기분으로 길게 숨을 내쉽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해봤을 복식 호흡인데요. 이렇게 단순한 호흡법이 자율신경을 균형 있게 조율해 신비한 힘을 발휘합니다. 감정이 격정적이라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 호흡을 5번만 반복해 봅시다. 놀라울 만큼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관계를 살리는 시간 6초로 슬기롭게 화를 극복하고 차분한 대화를 이어나가 봅시다.